한 60대 여성이 남편의 장례식 날 처음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결혼 38년,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싸운 적 없는 부부였습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모두 화목한 부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38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들리신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결혼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율은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결혼은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는데 가장 오래 함께한 부부들은 점점 더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황혼이혼을 결심한 분들 대부분이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싸워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자식들도 그분들이 그런 결심을 하고 있을 줄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3, 40년을 참고 살아온 사람의 손을 마지막에 놓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옆에서 조용히 식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중 어디인가에서 본인의 모습을 보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겁게 느껴지실 때는 잠시 화면 속 그림에 시선을 머무르세요. 그림을 가만히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이야기만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먼저 입에 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 안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사실 관심의 한 형태입니다. 미워하려면 그 사람이 아직 내 마음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을 결심한 분들은 이미 그 단계를 한참 지나와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한 65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쓰러졌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내 마음에서 사라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 단계를 정서적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부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헤어진 상태. 이 단계의 부부는 외부에서 보면 오히려 더 평화로워 보입니다. 다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평화는 살아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식어버린 후의 평화입니다. 이 차가운 평화 속에서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외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외로움은 차라리 단순합니다. 그저 외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서 옆에 있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그 외로움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자취하던 30대보다 지금이 100배는 더 외롭습니다.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30분 동안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등을 돌리고 자니 그리고 어느 새벽 잠에서 깨어 천장을 보다가 깨닫습니다.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30년 전에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이 아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 안의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는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조차 나를 보지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이 외로움이 매일 쌓이면서
마음 안에는 한 권의 두꺼운 책이 쓰여집니다. 30년 동안 받은 작은 상처들이 한 줄도 빠짐없이 적힌 책입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무시당했을 때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남편, 명절 새벽 4시에 혼자 부엌에 서 있었던 아내, 평생 자기 양말 한 짝 빨아본 적 없는 남편, 평생 자기 명의의 통장 한 번 만들어 본 적 없는 아내, 자식 결혼식에 끝내 오지 않았던 배우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어쩌라고 한마디로 잘랐던 사람, 하나하나는 별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갑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자식들 때문이야. 참아야지. 그렇게 30년을 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식탁에서의 사소한 한마디 같은 정말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무너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누적된 미세 상처라고 부릅니다. 큰 사건은 한 번에 터지고 끝납니다. 그러나 일상의 작은 상처는 매일매일 새로 생깁니다. 흉터가 아물기 전에 다음 상처가 덧입혀집니다. 그렇게 30년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감각이 없는 살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고백을 자신에게 합니다. 한 65세 여성은 상담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사고가 나기를, 병이 들기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겨울 봤더니 제가 먼저 늙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며 내 인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다른 60대 여성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침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늘 사이 좋은 척 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면서도 웃어야 하는 그 시간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고백은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혼 이혼을 결심한 분들 상당수가 한 번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자신을 끔찍하게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부터는 자책마저 사라집니다. 자책할 에너지조차 남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잠시 화면 속 그림에 시선을 머물러 주세요. 먼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마음의 무게는 결코 당신 혼자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어르신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식어가는 것은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도 또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속 이 그림이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미술 치료는 194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정식 의학 치료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전 세계의 병원과 호스피스, 정신건강센터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에게 정식으로 처방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주요 병원에서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단 45분 동안 그림을 마주하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 수치가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것이 측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미술 경험이 있든 없든 그 효과가 똑같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12주 동안 그림과 함께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더니
우울감과 불안이 의미 있게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약을 드신 것도 상담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림 한 장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그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은 사람의 의식을 직접 두드리지만 그림은 의식보다 더 깊은 곳, 무의식을 천천히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서 말로 풀어내지 못한 30년 묵은 감정도 그림과 함께 머무르는 동안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쪽에서는 조용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술 치료의 힘입니다. 이 모든 감정이 골물대로 골맞을 무렵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애들 때문에 산다 라는 말은 핑계가 아닙니다. 자녀의 존재는 부부 사이의 모든 균열을 가려주는 가장 강력한 가림막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시험, 진로, 결혼 이런 공통의 관심사가 있을 때 부부는 어쨌든 한 팀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막내까지 떠나는 날 거실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집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마주 앉아 있는데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이 식사하는데 30분 동안 한마디도 오가지 않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부가 아니었구나. 같은 자식의 부모였을 뿐이구나. 이 깨달음은 어떤 폭력보다 잔인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전해집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60세 한국 여성의 기대 여명은 27년이 넘습니다. 60세에 결심한 분들에게는 앞으로 27년이 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낳아 결혼시킨 모든 시간만큼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을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 옆에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27년을 이 사람 옆에서 보낸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죽기는 싫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 속에 황혼이혼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시기, 심리학자 칼 융은 이 시기를 개성화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발견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욕구가 깨어났을 때 옆에 동반자가 있다면 부부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사람은 결심합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나로 살겠다. 이 결심이 굳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이상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은 깊은 슬픔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결심 직후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놀랍게도 평온함이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쓴 그날 밤 3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다음날 거울을 봤더니 얼굴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평온은 새로운 슬픔이기도 합니다. 30년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닫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등에 짊어지고 있을 때는 그 무게를 모릅니다. 내려놓아 본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압니다. 오늘 이야기 어딘가에서 자기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옆에 있는 배우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마음의 변화는 모두 처음에는 작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분노가 사라지는 순간, 함께 있는데 외로워지는 순간,
이 신호를 일찍 알아차린다면 관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이신다면 늦었다고 외면하기 전에 한 번만 진심으로 물어봐 주세요. 요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가 30년의 침묵을 깨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이 이야기에서 어디쯤 서 계신다면 자기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렇게 천천히 조용히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한 번의 미술 치료 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 옆에서 한 장의 그림이 함께했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회복의 시간입니다. 미술치료는 신비한 마법이 아닙니다.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 세계의 병원과 정신건강 클리닉에서 수많은 분들의 회복을 도와온 정식으로 인정받은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그림과 함께 머무는 시간 그 자체. 그러니 마음이 무거운 날, 잠 못 드는 새벽이 있다면 여기로 다시 찾아와 주세요. 어느 영상이든 좋습니다. 그저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로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외로우신 새벽. 저는 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